자, 글쓰기 요령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 요령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본론 작성 및 요소 배치예요. 교육학 논술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본론은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에요. 사실은 서론과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구성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단순히 배치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그렇지 않은데 많은 그런 어떤 논술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결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적 그 평정법 같은 경우에는 서론 쓰고 결론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입을 잘해서 채점하는 사람의 이제 시선을 끌어야 되고 결론 부분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본론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잘 가져다가 잘 매만져가지고 글을 갖다가 또 역시나 명쾌하고 간결하게 써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하지만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용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요소들 출제자가 제시한 이러한 것들을 써라. 그러니까 분명히 요소로서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수까지 배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배치하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논술의 내용 15점. 그다음에 논술의 구성의 표현 5점. 그러니까 이제 논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본론이고요. 구성의 표현 5점짜리가 바로 서본결 구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글쓰기 요령 본론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거고요. 그래서 요소 배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 요령 이제 두 번째인데요. 바로 초안 작성이에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초안 작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자마자 해갖고 그냥 그렇게 쓰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집중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휘되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막 60분, 90분, 막 2시간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이제 교육학 책에서 우리 교육심리학 쪽에서 나오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짧아요. 의외로 짧습니다. 집중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탁 할 수 있는 게 보통 15분 정도를 맥시멈으로 봐요. 근데 집중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5분 정도 될까요? 한 5분.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5분. 초안 작성에 있어가지고 바로 그 5분이 중요해요. 문제를 딱 보고, 특히나 이제 세부로 나와 있는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자기 자신이 암기하고 있는 내용의 이 컴포넌트, 구성 요소들을 갖다가 재빨리 회상, 인출을 해가지고 초안으로 쫙 배치를 해 놓는 작업이 우선돼야 돼요. 네. 자,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때 시험지에서 요구하는 인출 내용, 회상 내용을 갖다가 재빨리 초안으로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걸 가지고 풀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예. 말만 이어붙이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본론 쓰기를 잘하려면 초안 작성을 잘 해야 돼요. 서론과 결론은 제시된 문제에서 글감을 써서 작성하면 된다. 자,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서론과 결론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그 다음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 글감들이 있어요. 글의 재료들이 있어요. 글 쓸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예, 그 글감들을 역시나 서론과 결론 쪽에 쭉 배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글을 갖다가 구성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글감만 잘 찾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서론과 결론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했는데 이거는 뭐 행정고시가 됐든 아니면 뭐 수능이 됐든 뭐 이런 것 가지고 시비 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에 교육학 논술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 기억을 못 쓰게 해요. 가령 동그라미 1번, 뭐 동그라미 기억 같은 거 이런 것도 못 쓰게 합니다. 일종의 이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다음표나 작은 다음표 같은 거는 쓰게 하지만 뭐 가령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기호들 갖다가 쓸 경우에 감점 요인이 되죠. 예. 그런데 이 패러그래프를 갖다가 구분해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갖다가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령 본론에 있어가지고 A 교사가 얘기했던 것들을 갖다가 패러그래프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를 갖다가 하고 나서 한 줄이든 두 줄을 띄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 해주고 또 역시 한 줄이나 두 줄을 띈 다음에 C 교사 써주고 그 다음에 역시나 띄고 D 교사 하고 그 다음에 띈 다음에 결론을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그거는 역시나 이제 답안지를 구성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편리합니다. 그렇게 글 쓰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있고, 그렇게 구분해 주는 게 역시나 이제 채점하는 채점자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감명해 보이고 뭔가 이제 정리된 느낌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하지 않고 사실 이제 그러한 측면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론을 먼저 써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앞에 서론 부분 한 6줄 띄워놓고 본론부터 써라. 왜냐면 이제 패러그래프 구분해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본론이 중요하니까 본론부터 쓰고 그 다음에 서론 부분 쭉 글을 쓰면서 이제 한 줄 정도 남겨놓고 그렇게 이제 글을 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구분해가지고 쓰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그러니까 답답하게 쫙 붙여서 쓰지 마시고 패러그래프 각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답안 쓰는 그 각 패러그래프를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씩 띄워가지고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시문의 도키맥 활용이에요. 저도 이제 2010학년도니 2020학년도를 그 제시문을 보면서 야, 이거 제시문이 굉장히 길어서 야, 이거 독해하면서 하려면 시간이 빠듯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대입 수시 모집 논술에서도 많이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시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제시문이 중요하지 않고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시문 쪽보다는 밑에 나오는 세부적인 문제들을 보고 이것이 제시문과 연결져 가지고 답을 쓰는 건지 아니면 그 세부적인 문제만 보고도 답안을 갖다 구성할 수 있는지를 갖다 재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시문을 갖다가 쫙 읽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진 않아요. 그게 바람직스럽죠. 원래대로 얘기하면 그게 바람직스럽지만 문제를 갖다가 푸는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스럽진 않아요. 따라서 세부적인 문제를 갖다 보고 그 세부적인 문제만 가지고도 답을 갖다 서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재빨리 해당되는 제시문을 찾아서 비교해서 역시나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제시문을 읽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재심을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독해하는지. 그래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글쓰게 되고 할 때 그러한 이제 훈련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2020학년도 교육학 논술을 가지고 한번 답안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제시를 한번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여 모 고등학교에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여기에 제안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은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의 변화 방향.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시험 문제로 이제 제시를 하는구나. 그렇죠? 이를 바탕으로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 제시가 됐어요. 활성화 방안.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제시문이 쭉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 교사 같은 경우에는 요 앞서 나온 것처럼 지식관에 관련되어 있는 거. B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C 교사 같은 경우에는 수업 방법과 도구. D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화 개선. 이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먼저 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이 문제를 갖다 먼저 보는 겁니다.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치키 지식론의 명칭,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 한 가지와 교사 학생의 역할 각각 한 가지. 자, A 교사 같은 경우에는 비고치키는 지식론이라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회적 구성주의. 그 다음에 지식의 성격, 교사 학생의 역할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쓸 수 있습니다. 비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교육 내용 선정에서 주는 시사점 한 가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맞춰가지고. 근데 비교사가 말한, 그래서 비교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이건 제시문을 봐야 됩니다. 교육 내용의 조직 방식의 명칭과 이 조직 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그러니까 요 조직 방식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죠. 예, 우인지 요 조직 방식 명식 비교해 보니까 요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의 중심부에 놓고 여러 것과를 주변부에 결합하는 방식. 이건 이제 중액과정인데요. 자, 중액과정. 파악을 해서 토의식 수의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C교사의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전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 수업의 원리 두 가지. 예,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안 봐도 돼요. 그다음에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 제가 이제 이 위키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인터넷 활용 수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집단 지성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식성에 있어가지고 집단 지성의 어떤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점, 문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인터넷 활용이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 위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특히나 토의식 수업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 지었을 때. 왜냐하면 토의식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주도를 하게 될 경우에, 그죠? 누군가가 주도를 하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특정 학생이나 아니면 교사가 끼어들어가지고 한다거나 할 때. 그래서 요거는 저는 집단지성의 어떤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스타인호프와 OS가 분류한 학교 문화 유형에 따를 때 D교사, 요건 이제 비교를 해야죠.
D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지? 보니까는 교사가 학생의 명문 합격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되는 학교 문화. 아, 이거는 기계 문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그래서 명칭을 쓰고 학교 차원에서 그런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두 가지, 이걸 갖다가 이제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구성의 표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초안을 먼저 작성을 한다. 뭐부터? 본문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비를 시켜놓은 겁니다. 자, 요거는 세부 문제, 요거는 제시문. 그래서 재빨리 초보에 이런 것들을 써놔야죠. 비고치키가 얘기한 지식론, 사회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론이 지식론에서 보이는 지식의 성격 한 가지. 지식을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거는 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거죠. 사회적 구성주의를. 그리고 교사, 학생의 역할. 교사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역할은 사실 발파나 비계 설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교사 학생에게 현재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제를 부여하고 조언과 도움을 주어서 학생의 지적 발달을 돕는다. 요걸 갖다 이제 발파나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사나 또래와의 상여적용 또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적 성장을 스스로 도모해야 돼요. 일종의 적극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A 교사가 얘기한 걸 갖다 이렇게 재빨리 적어놓고, B 교사가 얘기하는 거, 자, 영교육 과정. 영교육 과정이 있어가지고 교육 내용 선정해주는 시사점 한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교육 과정이란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 내용이면서도 누락되거나 배제된 교육 내용을 말하죠. 따라서 교육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직 방식이 토익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한 가지씩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중액교육과정이에요. 중액교육과정.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덧붙여서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익의 중심부에 놓고 여러 교과를 주변부에 결합하는 방식을 중액교육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액교육과정은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 썼죠? 자, 단점 한 가지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한번 써봤어요. 이론과 실제 간의 격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교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을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재빨리 써놓고, 그 다음에 C교사가 얘기한 겁니다. 자, 정착 수업의 원리 두 가지. 근데 여기서는 정착 수업의 원리 한 가지를 갖다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교육학 논술이 의외로 점수가 짜지 않습니다. 점수가 짜지가 않아요. 점수가 그렇다고 많이 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를 때, 모르는 내용 나왔다라고 해갖고 포기하면 안 돼요.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제시문의 어떤 용어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잘 배합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연결지어가지고 쓰면 의외로 점수를 갖다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쓰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막 뭔가가 생각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연결 지어가지고. 그래서 정착 수업의 원리, 대표적인 이거, 다양한 학생에서 문제를 갖다가 탐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착 수업에 있어가지고, 원리 가운데 하나고, 수업이 실제적인 목적하에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착 수업의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토익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잖아요. 토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토익식 수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해결 방안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키의 문제점. 저는 이제 이거 집단 지성에 있어가지고 문제. 학습 도구 측면에서 학생의 상호 협력하여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수정, 추가, 편집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이잖아요, 학생. 정확하게 어떠한 지식을 갖다가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않은 전문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토익을 갖다가 해나가. 자기네들이 인터넷에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것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잘못된 정보 부정확 불확실 미근거의 정보에 기반할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 추가 편집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러한 측면. 그다음에 필수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편향, 왜곡,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스타인호프하고 OS가 분류한 학교 문화 유형이라고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학교 문화의 디교수가 우려하는 학교 문화의 유형의 명칭. 그래서 교사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학교 문화를 우리가 이제 기계 문화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문화 개선하기 위한 방안, 학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장이 교사에 관심을 보이고 인간적으로 대해준다. 그 다음에 교장과 교사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 보통 이제 이게 학교 문화라고 하는 걸로 딱 나오지 않고 학교 풍토와 관련된 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글감을 갖다가 이제 서론 쪽에서 찾아봤어요, 저는. 초연결서에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해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의 변화.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초연결서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현대사회에 있어가지고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본 거예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는 현대사회에서 소통과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정보와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학생들에게 토의식 수업은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 나오죠.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에서는 이러한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겠다라고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앞쪽에, 이쪽에서 그 문제를 갖다 내신 분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의 글감은 이제 쭉 나옵니다. 그 제시문 쪽에 나온 지식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교육의 내용 선정과 조직 방식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토의식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과 학습 도구가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수업 방법 측면에서는 학습 도구 측면에서는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 문화 개선은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 제시문 각각, 그러니까 A 교사, B 교사, C 교사, D 교사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글감을 찾아놓고 이상으로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을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이거 앞쪽에 큰 문제 나왔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방식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고 토의식 수업은 수업 방법을 달리하여 학생이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며 해답을 찾아가도록 돕고 학습 도구의 변화를 통해 학생이 협력하여 지식을 생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또 학교 문화 개선이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서 올바른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렇게 글감을 찾아서 결론을 갖다가 구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론과 결론에 글감을 찾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나온 본론에 해당되는 초고를 가지고 글을 갖다가 이제 쭉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다반을 갖다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서론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이거는 보셨죠? 서론에 관련해가지고는 보셨고. 자, 본론 같은 경우에는, 자, 본론 1, 본론 2, 3, 4를 갖다가 제가 패러그래프를 갖다가 한 칸 정도씩 띄어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옆에 초를 놔두고, 비고시크가 주장한 사회적 구성주의는 지식을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비고시키는 교사가 학생에게 현재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제를 부여하고 조언과 도움을 주어 학생의 지적 발달을 돕는 발판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학생은 교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또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문장이 그렇게 매끄럽다거나 그렇지 않아도 돼요. 좀 더 다듬을 수 있지만 저는 일부러 다듬지 않았어요. 왜?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제가 그냥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 자, 물론 비교사가 얘기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교육 과정에 관련된 거를 쓴 겁니다. 중액과정, 영교육 과정. 영교육 과정이란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 내용이면서도 누락되거나 배제된 교육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의 중심부에 놓고 여러 결과를 주변부에 결합하는 방식을 중액 교육과정도 결합하는 방식을 중액과정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이거 다시 해야 돼. 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문제는 길어지만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의 중심부에 놓고 여러 교과를 주변부에 결합하는 방식인 중액교육과정도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이 방식을 갖다가 방식 인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중액교육과정은 문제 해결과 비판적 사고력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론과 실제 간의 격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교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을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만 써도 돼요. 여기 이론과 실제 간의 격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아니면 뒤에 그거 해가지고 해주고 자, 그 다음, 물론 3, 4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브랭크 하나를 갖다가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거, 수업 방법으로서 정착 수업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수업이 실질적인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학습 도구 측면에서 위키는 학생이 상호협력하여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추가 편집하는 데 유용하다. 이거는 제가 따온 겁니다. 아까 이제 C교사가 얘기한 부분에서. 하지만 잘못된 정보,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정보가 경우될 수 있고 필수 정보의 누락, 편향,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쓴 겁니다. 다음, D교사가 얘기한 부분. 교사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으로 강조하는 학교 문화를 기계 문화라고 한다. 이러한 학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장이 교사에 관심을 보이고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올바른 학교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장을 갖다가 조금만 매만지면 돼요. 문장을 좀 매만지면 되는데 이거는 당장 만약에 그것도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금방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갖다가 배치를 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초안에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갖다가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체계로 만들면 돼요. 이거 금방 만들어져요. 사실 모의고사 한 2, 3회 정도만 풀어보시면 모의고사 한 두세 번 정도만 해보면 이거 금방 이 체계가 잡힙니다. 자기만의 체계가 잡혀요. 그렇게 하셔서 자 마지막으로 결론. 아까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결론을 갖다가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론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있지만은 사실상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 형식,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답안을 갖다가 구성하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공부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분하고 지루하죠. 암기 과목들의 특징이에요. 지루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일정 정도 조금씩 극복해 나가시면서 바로 이런 어떤 글쓰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나름의 틀을 만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교육학 논술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어렵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겠지요. 예.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제가 제 나름의 어떤 방안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안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